안녕하세요. 부부작가의 세계. 저는 미라센 김진수. 저는 들꽃만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아주 멋진 카페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미라 선생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왔죠? 바로 우리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임승훈 작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우리 임승훈 작가님께서 커피에 쓰인 카페 시인, 멋진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작가님께 직접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인 웨카를 운영하고 있는 12년차 커페인이자 글쓰는 시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웨카 임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촬영하기 전에 커피 한 잔 이렇게 직접 내려주셔서 마셔봤는데 완전히 지금 오늘 에너지가 완전 업됐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커피향 담아 건네는 위로의 시가 담긴 멋진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매장을 운영한 지 10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기쁜 이야기들 또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너무 와닿는 고객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제가 이 카페라는 자리가 누군가는 만남의 자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감들이 떠오를 때마다 글을 쓰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을 엮었어요. 그래서 이 커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바리스타가 쓰는 시 되게 낭만 있겠다, 되게 특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시집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야. 평소에 뭐 글 같은 거를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접하셨는지? 사실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이었어요. 사실상은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취미 삼아. 그냥 글도 쓰고, 가끔씩 시도 쓰고, 이런 여러 모임들. 네, 뭐 독서 모임이 됐든, 뭐 토론이 됐든, 자기계발 모임은 정말 좋아했거든요. 20대 때부터 그런 모임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 열정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20살 때 군대 간부분 한 분께서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받았는데 이 책을 본인이 직접 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20살 때 21살 때 나도 책을 써야겠다. 너무 멋있다. 했는데 지금 거의 뭐 15년에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루게 됐네요. 이야.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네. 책이란 걸 접하고 이제 글이라는 거에 또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뭔가 나도 나만의 책을 조금 출간하고 싶다라는 좀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그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간부님께 그래도 짧게 한번 감사 인사 말씀 한번 하신다면. 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신 그 메시지와 그 안에 내용들이 진짜 많이 지금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생에서 이렇게 커피를 만난 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피를 만난 게 곧 지금의 제가 있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꿈은 이 커피 쪽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14살, 15살, 그 중학교 때 우리가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 그 쿨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웨딩 플래너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은 사실 웨딩 플래너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웨딩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다 보니 뭐 파티 플래너라는 학과도 신설된 데가 있었지만 너무 낯설었고 그나마 이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디자인 같은 게 좋겠다. 실내 디자인을 제가 준비하게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러브하우스라는 것도 나오면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배우고 웨딩일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해보자. 나름대로 그냥 어떤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실내 디자인과를 가고 1학년을 이제 다니고 보통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웨딩 플래너를 휴학하고 하게 돼요. 우와, 바로. 네, 중학교 때부터 그냥 떠들어 다녔어요. 떠들고, 나 웨딩 플래너 할 거야, 웨딩 플래너 할 거야 하니까, 진짜로 그 당시에 웨딩 쪽 플래너 일을 하는 어떤 한 친구가 제가 그걸 기억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너 왔는데 좀 도와줘 볼래? 근데 처음부터 웨딩 플래너는 아니었어요. 신랑 신부님들이 이렇게 청담동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스튜디오까지 가야 되고 드레스샵까지 가야 되고 이런 길안내 정도였어요. 근데 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잘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볼래? 했어요. 영입이 되네요. 네. 그런데 플래너 했을 때는 제가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군대에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마실 거리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실 거리, 먹을 거리도 아니고 마실 거리였어요. 마실 거리. 그러니까 뭐 음료가 됐든, 뭐 커피가 됐든, 칵테일이 됐건, 이런 류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고,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커피가 내가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게 품질 좋은 커피를 맛볼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르는 게 지금이야 뭐 여러 커피 업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흔치는 않아서 백화점이지 않을까? 백화점이라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가요 백화점에. 그래서 지하 1층 식품관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커피 판매하는 거, 여기라면은 원두도 팔고 정말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이니까 너무 좋은 고가의 커피를 맛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데 위도치 않게 정말 딱 그 회사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커피를 처음 만나게 됐고, 거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우게 됐고,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을까. 길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스토리가 여기 카페인, 커피인에 있다는 거. 맞아요.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렇게 또 작가님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귀에 쏙쏙 그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자기의 꿈을 찾으려고 진로 탐색을 계속 하신 게 너무나 기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이 때는 조금 놀기도 하고 사실 맞아요. 꿈을 또 확 바꾸기가 어렵고 전공이 아닌 거를 네네네네. 대단하시네요. 저도 제대로 꿈꾸기 시작한 게 30대 중반인데 20대부터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또 작가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우리 작가님은 네. 정선혜 작가님은 언제 꿈을 저도 계속 궁금해요. 이제 대학 가고 쭉 그 일 하다가 엄마가 되고 그때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 길이 맞나? 나는 정말 이것밖에 없을까? 혹시 제가 정말 감사함을 기뻐하며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없을까? 그러면서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가 30대인데 저도 그래서 책 읽다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무엇이든지 꿈꾸고 행하면 된다. 책에 이렇게 막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꿈을 찾아 헤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도전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일단 시도를 해보면은 분명히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재미를 좀 느껴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은 무언가 내가 이걸 이루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보람참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작가님 이렇게 멋진 카페인 메카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네. 지금까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낙담할 때도 있었고, 되게 기쁨에 행복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일단 지금도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보람감이 되게 커요. 내가 진짜 내 자식 같은 이 매장을 내가 키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
그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영업 시장이 되게 2년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도 2년 주기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이제 이 카페를 지켜냈고,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 결과물이 있기에 되게 보람감이 큰데요. 사실 그 안에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저도 위로를 받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했고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들었고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 공간이 있었기에 글을 쓸 수 있던 게 가능했고 그걸 가지고 결국 이렇게 시집까지 낼 수 있는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 이 카페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약간 뭐 독서 경영이라든지, 그다음 글쓰기, 뭐 시모임, 네. 그런 것들을 네네.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아무래도 이 매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이 공간이 어찌됐든 사람들로 가득 차고 무언가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게 소망하거든요. 네. 비어 있으면 사실 너무 외롭거든요, 저 혼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둘씩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초창기 때는 제가 커피인이기 때문에 네. 커피와 관련된 클래스를 많이 열었어요. 요즘 뭐 핸드드립도 하고 뭐 자격증반도 열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은 너무나도 잘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또 글을 쓰는 이 재주를 조금 활용해 보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이 모임 장소를 찾지 못해서 당장 이 제가 있는 이 곳에서도 검색을 해보면은 네.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이야. 그래서 둘째 주에는 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좀 해보고, 넷째 주에는 한 달에 우리 책 한 권을 선정해서 한 달 동안 읽어보고 네. 나눔을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작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총 12권의 책을 네. 책에도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르게 12개의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지금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글 쓰는 취미, 그리고 좀 더 시집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뭐 판타지 소설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미래의 작가를 꿈꾸고 있는 분들을 또 코칭하면서 그렇게 작가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커피도 이제 카페 겸 여기 또 옆에 보니까 웨카 북수 네. 독립서점을 지금 저희가 하는 공간이 네. 독립서점 그 공간이거든요. 와. 그 웨카 북수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주시면은. 네네네네. 흔히 말하면 책을 내는 과정들이 되게 어렵고 막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출판사를 통해서 하는 게 뭐 저 역시도 그랬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소정에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책을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1000권 이상 이렇게 뽑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요 이런 독립서점을 통해서 나의 글귀를 조금 모아봐서 그걸 가지고 간단한 편집을 통해서 그냥 나 스스로에게 그냥 책을 줄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독립서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소량도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글 쓰는 걸 좀 엮어서, 그렇게 좀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식에서 웨카북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운영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야, 너무 좋네요. 그 운영하시는 유튜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곡을 만들어서 곧 앨범이 나온다는 소문이 이렇게 소문이 어떻게 거기까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CCM 앨범 2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곡이나. 네, 지금 모든 악기에 대한 MR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가서 이제 보컬 녹음만 하면은 이제 2곡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유통사와 이제 체결을 해가지고 정식적인 이제 발매로 해서 이제 디지털 음반이 이제 2곡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곡은 너무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현대 가요의 발라드로 부르면 너무 좋겠다. 그거에 대한 작사를 또 새롭게 제가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한 곡 더 올해 안에 발매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인터뷰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달라요. 뭔가 정말요? 예전 좀
다른 분들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애창곡이 혹시 있습니까? 애창곡, 참 어렵긴 한데, 제가 학창시절 때,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죠. 네. 학창시절 때 되게 좋아했던 가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맞춰보실래요? 락발라드? 락발라드도 좋은데, 제가, 환희, 뭐 옛날 박효신, 소몰이 소몰이 듣고. 듣고,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번 보여주신다고요? 아, 저도 소몰이 좋아해요. 소몰이. 앵무새도 같이 앵무새. 하는 아, 거네요. 여기 이제 앵무새가 있습니다. 빨리 불러달라고 하네요. 아니, 그래서, 불러는 것보다, 여기서 하음 좀 하음 해주시나요? 볼수 있어요. 네.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죠? 한 몇 구절이라도 딱 많이 노래 떠오르시는 거. 부르셔도 되고. 잘 부르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그냥 제가, 그냥 가슴 아파도, 이렇게 부르면, 오. 손을 잡아요. 가슴 아파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나 이렇게 웃어요. 어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잘하실 것 네. 같아요. 대충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왠지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마음이 짓눌러가도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 이번 책 속에서 이렇게 또 다양한 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원픽으로 뽑는 또 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 무상 카페 밖을 보다 세차게 불던 바람은 곱게 물든 잎을 떨어뜨리고 이윽고 마지막 하나 남은 한 입만이 나약하게 남아 가지에 매달려 떨어지지 아니하려 필사적으로 붙어 있다.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않으려 호흡을 끊지 않기 위한 백발의 노인이 몸부림칠 거동조차 없을 때 우리 인생도 각자만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린 때를 떠올리지. 성경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했고 한낱 바람 같다 했으며 세상에 있는 날에 그림자 같다 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저 떨어질 때를 기다리며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 인생은 회전하는 사계이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 오늘도 내 인생의 책 한 권을 집필하는 것.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건 허무함일 터 결국 모든 것들은 언젠간 쓰러질 거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세월의 깊이를 느낀 백발의 내가 되어 이곳에 서 있다. 늘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허무하거나 부질없는 것이 아닌 그 또한 추억이란 걸 전해주고 싶다. 마음의 쉼이 중간마다 필요하고 내 짐을 덜어줄 이들이 중간마다 필요하다. 그러기에 나 역시 누군가의 짐을 들고 지금 이곳에 서 있다. 네. 와,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인생 무상. 인생 우상. 와. 인생 무상에서 시작해서 인생 유상으로. 여기서 커피 이렇게 하시면서 저 창밖을 보시고 맞아요. 맞아요. 내 아. 머릿속으로 지금의 내가 있지만 미래의 내는 어떤 걸까? 그래서 지금 내가 몸에 힘이 없어서 몸부림칠 힘조차 없을 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누렸었던 때가 언젠가를 깨닫게 될 것 같고 그걸 깨닫는 추후에 내 모습은 백발의 내가 되어 있어 이곳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인생이란 건 누군가의 짐을 중간마다 들어줄 때도 필요하고 쉼의 시간도 필요하고 맞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추억이다. 야, 너무 멋지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 필 속 굿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이 이제 쓰신 시도 너무 좋지만 네. 인생의 시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시. 네, 하나 알려주시죠.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 어떠한 걸 딱 봤을 때 네. 되게 큰 위안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제가 20대 때 되게 힘들었을 때가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군 시절. 근데 정말 저도 쉽진 않았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또 일해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하는 데를 갔는데 이제 좀 이제 누워 있다가 링커 이렇게 맞고 일어났는데
관물대 앞에 이렇게 프린트된 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시인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류시화 시인이셨어요. 그 시의 하나를 제 감명받았던 거기에 붙어 있던 때마침 그 시를 제가 그 시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류시화 시인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입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뿐.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음이 금방 들켜버리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목숨을 다해 제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이렇게 책을 출간하시면서 혹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직업의 호칭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작년에 에세이를 출간했을 때는 작가라고 호칭이 붙었다면은 이번에는 시를 썼기 때문에 뭐 전문 시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를 쓴 건 맞으니 네. 되게 주변에서 시인이다, 시인이다, 와. 느낌 있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한 권씩 주죠. 한번 읽어봐.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이번에 또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셔서 제가 병문안을 가면서 제가 낸 책을 이렇게 또 시집이니까 위로를 주니까 그쵸.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고. 너무 좋네요. 와, 그걸 또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 글 쓴 거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또 감명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넓혀가는 이 과정들이 네.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인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들이 좀 더 나아가면서 맞아요.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너무 이 글쓰기의 매력이었던 것 같고 출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내가 치료를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구나. 내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맞아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으신 분들 예상치 못하게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와 이거 뭐야 또 다른 세계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너무나도 달라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주변에 시인분들이 생기고 작가분들이 생기고 너무 좋으신 멋지신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이야,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게 책 속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우울증이가 있더라고요. 그 우울증을 또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네네. 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울감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감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면 약 먹고 낫듯이 네. 이런 우울증도 사실상은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네. 더 좋은 것은 사실상 약을 먹지 않고 직접적으로 치유하게 되는 것 또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네. 가장 좋겠죠. 저는 여러 가지 저만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글 쓰는 거 정말 좋아해요. 되게 좋은 치유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시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내가 이제 떠올리는 아픔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시집 안에도 담겨 있긴 하는데 네. 카페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저를 어렵게 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할 때가 있지만 웃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써요. 악령이 찾아왔다. 악마들이 나에게 속삭임하듯이 나는 웃고만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될 거야. 사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너를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대변하면서 글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건데 다 쓰고 나서 읽어보면은 되게 속이 시원해져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평상시에 네.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체육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악을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 음악을 배운다. 요즘은 뭐 보컬 레슨 배우고 있고, 와. 평상시에는 기타 레슨 배우고 있고, 집에서는 이제 기타가 이렇게 3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타,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뭐 찬양인도 할 때 그런 준비도 하면서, 야. 그걸 이제 베이스 기타로도 쳐보고, 와. 일렉 기타로도 쳐보고, 그냥 저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잠시. 이야.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또 푸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술에 대한 또 취미가 또 생겼어요. 명화 그리기. 명화 그리기인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을 딱 보고 네. 똑같이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도면에다가 그거 다 대고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를 그리기가 좀 수십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일 끝나고 나서 그냥 짤막하게 한 20-30분 정도를 그냥 그리는데, 어느 순간, 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그렸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에 몰두하고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은 취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어린 왕자를 그렸어요. 와. 그러니까 어린 왕자 책도 읽어보고 그 그림을 그리니까, 야, 이게 일석이조네? 그렇네요. 너무 막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막. 근데 그 명화가 완성이 딱 되잖아요. 네. 딱 한 켠에다가 두면요. 치유가 돼요.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내가 그렸다. 너무 좋다. 그렇게 저는 지금 우울감을 조정하고 있어요. 특히나 독서는 너무 좋은데, 네. 최근에 다른 그 조울증에 걸린 작가분이, 그거를 한 편의 인생을 담아서 책을 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 우를 갖고 있대요. 네. 그저 감기처럼 흘러 지나갈 뿐.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네. 걸렸다면은 이런 다양한 취미 활동을 찾아서 좀 나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보시고, 네. 그럼에도 어렵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전문 상담가와 함께 적정의 약물 치료도 너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통점들이 보니까 계속 자기와의 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취미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상담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내면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쪽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꺼내야 되는데, 네. 그런 교류가 서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 마음에 쌓였던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독자분들께 우리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먼저 이렇게 서로 얼굴을 저는 보고 있진 않지만 제 얼굴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나온 이 시집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치유와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 글을 쓰는 위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좀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잘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11년 차, 12년 차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카페인 웨카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승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카페인 웨카. 감사합니다.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